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을 보시죠. 자, 부관이죠. 1번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이죠. 여기 보면 기한이란 말이 중요하죠. 여기서 여러분요, 정지 조건하고요, 정지 조건부하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불확정 기한이요. 그러면 정지 조건은 불확실하죠. 그런데요, 기한은요 확실하죠. 확실하고요. 여기서 정지 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여기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불가능해도 이행을 해야 된다. 또는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다,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한이죠. 기한은 일정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해도 기한은 뭐 한다? 도래한다.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틀렸죠?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알죠? 도래한다. 이 말, 도래한다. 알죠? 1번 틀렸죠? 2번은요, 정지 조건이죠. 우리가 항상 이러면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지 조건은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언제부터 진행한다? 성취한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란 말이죠. 자, 3번. 우리가 기한의 상실은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가 있죠? 정지 조건부 기한의 상실하고, 또 하나는요,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하고 두 가지가 있죠. 정지 조건은요, 일정한 사유. 여기서 일정한 사유라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하죠. 당연히 기한이 도래. 여기 당연히. 또는요, 형성권적은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뭘 한다? 채권자의 청구나 통지 또는 채권자의 뭐다? 의사 표시. 이것이 있어야 기한이 도래하죠. 기한이 도래한다.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형성권적이다. 이렇게. 정지 조건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형성권적이냐 정지 조건부냐가 불분명하면 뭐로 추정한다? 형성권적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 말.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여기 앉아봐봐. 형성권적 기한의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할부 채무에 있어서는 1회의 불이행이 있죠. 1회. 한 번 불이행하죠. 그러면 나머지 할부금이 다 기한이 도래한 걸로 보는 것이냐? 우리가 한 번 뭐죠? 할부금이 지체한다고 해서 3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이 말이죠. 그러면 3월 달에 할부금이 지체했죠. 그러면 그것은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6월 달에 또 한 번 지체하죠. 그러면 6월 달 그때부터 또 따로따로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꺼번에 같이 진행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 보면 각 변제기 도래심하다. 알겠죠? 예. 그때부터 순차로 진행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일거에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한 번 연체했고요, 6월 달에 한 번 연체했다, 10월 달에 한 번 연체했다. 그러면 각각 이때부터 따로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각 변제기 도래심마다 그때부터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아직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우리 시험은 어디까지 나왔냐? 정지 조건이냐 형성권이냐가 있을 때는 형성권적으로 추정한다.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런데 지금요, 만약에 형성권적에서 할부금 채무인데 한 번 연체했다, 이 말이죠. 그럼 나머지 할부금을 다 한꺼번에 내야 되냐,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이 아니고 한 번에 연체가 있다가 할지라도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연체할 때부터 각각 따로따로 그때부터 따로따로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안 했어지? 자요, 4번은요, 정지 조건의 성취죠. 정지 조건은 우리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정지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요? 여기 항상 이런 말,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계약이 체결한 때부터 이 말은 소급한단 말이에요. 소급한다. 그건 원래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죠.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없다고. 소급표가 없다, 이 말은 조건이 많은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에요. 성취한 때부터, 이 말이에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5번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이랬죠. 이건 뭐죠? 소유권 유보부죠. 소유권 유보부가 바로 뭐죠? 이것이 바로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죠. 정지조건부 소유권 유보부 약정이 말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때는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뭘 한다? 보유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요. 2월 1일에서 2월 10일이죠. 그럼 여기서 차를요 갑이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갑이한테요. 갑이한테 팔았어. 알겠죠? 그럼 여기서 조건이 성취가 뭐죠? 10월 1일 날 여기 2월 1일 몇 개월이죠? 10개월이란 말이에요. 10개월. 10개월에서 할부금이 여기서 다 완납이 되죠. 완납이 되면 누가요? 매수인이 소유자. 매수인이 완납이 되기 전까지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 소유자. 이걸 소유권 유보부라고 그래. 차는 지금 누가 타고 다니는데? 을이 타고 다니는데.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도인. 그걸 소유권 유보부다. 그러니까요, 매수인이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이것을 정지조건부라고 그래.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를 정지조건부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정지조건부로 유동적 뭐예요? 무효이죠. 유동적 뭐예요? 무효이죠. 무효. 그러니까요, 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불확정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금의 전부 지급,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매도인. 성취 완납하면 누가?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지금. 매도인, 매수인. 아무렇게나 읽으면 안 되죠. 매도이냐 매수이냐 이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뭐죠? 완납할 때부터 이렇게. 소유권 유보 약정을 뭐라고 한다고? 정지조건부.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요. 52번. 갑은 을의 X토지를 매수하여 98년 2월 1일부터. 자, 봐. 자요, 갑은요 을의 토지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요, 여기 언제부터요? 갑이요 점유하고 있죠. 갑이 점유를 해. 언제부터? 98년 2월 2일부터 이렇게. 그래서 2022년 현재까지죠. 2022년 현재가 언제죠? 현재가 언제냐면 2022년 우리가 시험 칠 때죠. 시험 칠 10월 29일이에요. 시험 치는 날 항상 현재라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럼 1번 갑의 을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언제 여기요. 현재까지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갑이요 매수해가지고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죠. 등기는 있어 없어? 없는데 점유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매매 계약이면은 98년 2월 2일이죠. 그러면 2008년 2월 2일이 되면 10년이죠. 10년이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야죠.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쓰니까?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 여기서 지금 점유하고 있죠?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2번 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럼 무슨 말이다? 타주 점유로 본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요 갑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랬죠? 여러분 갑은 뭐요? 점유자죠. 점유자. 여러분 점유자는 아무 말이 없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하죠. 자주 점유로 추정하니까 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증명해야 돼요? 갑이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돼? 을이 증명해야 돼. 을이. 그냥 갑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고. 그래서 그의 점유는 타주로 본다? 틀린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병이 2019년 9월 9일이죠. 그러면 2019년이면 언제를 얘기하죠? 지금 여기면 2098년이죠? 그럼 2008년, 2018년이죠? 그런데 2019년이니까 뭐예요? 여기 2019년이란 말은 9월 9일이란 말은 지금 몇 년이 지났죠? 21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21년이다. 20년 지났죠? 이 상태에서요 병이 X토지를 을로부터 매수했다 이 말이죠. 누가요? 병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등기가 병으로 넘어갔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래서 갑은 병에게 시효 취득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해. 다시 몇 년 흘러야 된다? 다시 20년. 다시 몇 년? 20년. 알겠죠? 다시 20년이다 이렇게. 다시 20년 이렇게 흘러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2021년 3월 3일이죠. 여기 2021년 3월 3일이죠. 3월 3일 이렇게. 정액에 누가요? 갑이. 이번엔 봐봐. 이번엔 잘 봐요. 등기가 넘어갔고 여기는 지금 뭐가 넘어갔죠? 점유가 넘어갔죠. 점유가 넘어갔죠. 누구한테요? 여기 정한테. 점유가 넘어갔죠. 그러면 20년이 넘고 난 다음에 점유가 넘어갔잖아요.
알겠죠? 이거 지금 보면 안 돼. 병 보면 안 돼. 이제 이것만 봐야 돼. 알겠죠? 점유가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갑의 권리를 어떻게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지. 직접 청구하면 돼, 안 돼? 안 돼. 대위에서 청구하지. 어떻게 하면 된다? 직접 청구.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대위에서 청구한다. 왜요? 이미 갑에게 20년이 지나서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갑의 권리를 대위에서 행사하지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 5번은요. 무가 2022년 4월 4일이죠. 무가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죠. 넌 누구한테요? 무가 2022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해. 무가. 그러면요. 여기 가등기는 여기 위로 가겠죠? 가등기 위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요. 잠깐 지우면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등기가 지금 을이죠. 을이고요. 점유가 누구죠? 지금 갑이죠. 여기 오고 여기 두 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등기가요. 등기가 을이고 점유가 이렇게 갑이단 말이죠. 지금 여기는 갑이요. 20년이 지났어. 2022년 4월 4일이니까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은 지금 가등기는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갔어, 안 가져갔어? 안 가져갔죠. 이것도 청구권이죠. 이것도 채권이고 이것도 채권이죠. 누가 먼저 등기하냐에 따라 달라. 누가 먼저 등기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갑이 먼저 등기하죠? 그러면 갑이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한번 나왔죠? 뭐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20년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가 있는데요. 누가요? 병이요. 그런데요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요 병이요 본등기를 해. 그럼 본등기라면 이 사람이 먼저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본등기 할 때부터 물권 변동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가등기 상태에서는 이 사람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 사람도 본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채권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먼저 등기한 사람. 그래서요 갑이 먼저 등기하죠. 등기하고 난 다음에 이 가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조심해야 돼. 그냥 2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가등기하고 20년이 되기 전에 있던 가등기인데 20년이 되고 나서 본등기를 해버리면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몇 번? 2번 이렇게. 53번. 자 이거 등기가 있어야 그랬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요 여기 간이변제충당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유치권에서 간이변제충당. 간이변제충당은 언제 하는 거죠? 첫 번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사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원의 청구죠. 법원의 청구.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돼.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를 해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5가지. 4가지. 이 4가지에서 간이변제충당이죠. 간이변제충당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물권변동. 등기 없이예요. 1번 알겠죠? 그래서 53번에 1번. 혼동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혼동도 등기하지 않고. 그럼 재단법이 설명할 때 잘 봐. 출연재산 부동산일 때 출연자와 법인이죠. 출연자와 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런데 법인하고 누구하고? 법인과 제3자 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고 출연자와 법인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고. 4번 현물 분할의 합의죠. 잘 봐. 현물 분할의 합의를 했다잖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죠. 합의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요 합의는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186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일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네. 독립성을 갖추고 그 다음에 구분행위를 했네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 건물 하기로 그러면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물리적으로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이 완성이 되죠. 완성이면 대장에 뭐가 되지 않아도 등록이 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뭐가 되지 않아도 등기부에
등기가 없어도 그것을 뭐란다?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지 않아도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5번은요. 이 5번은 우리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집합권문에서 잘 보시고, 특히 여러분요. 지금 우리 시험에 지금 안 나온 것이 뭐냐면 간이 변제 충당 안 났다고. 간이 변제 충당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출연자와 법인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이걸 잘 보시라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4번. 자, 54번 추정력이죠? 자, 우리는 등기, 우리가 신축 봐봐. 여기요. 여기 지금 무슨 등기라고 나왔죠? 어쩌고저쩌고 됐는데 등기 변제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등기의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할 것이 어디 됐죠? 이건 무슨 추정력이다? 그것은 보존 등기죠. 자, 그럼 봐봐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3가지. 뭐다? 여기 등기 명의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다. 알겠죠? 등기 명의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다. 등기 명의인이 뭐죠?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어. 추정력이 없다. 그러면 양도인이 양도사실을 뭐란다? 부인한다. 그럼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추정력이 없으면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한다. 등기 명의인이 입증해. 등기 명의인이 입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한다 이렇게. 자, 이런 지금 무슨 느끼죠? 그래서 그럼요. 신축한 것이 아니면 추정력 깨어지죠. 맞죠? 누가 입증한다?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OX, X 이게 틀렸죠. 추정력이 없으니까 누가 해요? 등기 명의자 내가 입증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추정력이 없으니까 내가 입증해야죠. 자, 이번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여러분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죠. 자, 봐봐. 그럼 이제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네 가지만 빼고 다 추정력 있죠. 자, 시작. 뭐가 있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또 뭐가 있어? 2가지가 있는데. 허무인, 오케이. 허무인 또. 오케이. 사자. 허무이나 사자 명의는 뭐가 없다? 추정력이 없다. 그럼 누가 입증한다? 등기 명의인이 입증한다.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정력이 없으니까. 이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추정력이 있어. 그럼 지금 여기 이제 그게 있나 봐.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여기도 이전 등기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등기 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 최단으로 추정되지 않다. 틀렸죠? 지금 여기 봐봐.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것이에요. 자, 3번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면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따라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회복 등기가 있어야 돼. 회복 등기가 없어도 최종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그런데 등기가 격려되어야 틀렸어. 등기가 격려되지 않더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 말이야. 추정된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정된다. 이렇게. 4번.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지금요. 여기 봐봐. 추정력 많이 나오면 이게 지금 무슨 등기인지 알아야지. 무슨 등기인지. 이 등기가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지금 이 4번이 보존 등기냐고 이전 등기냐고. 왜 이전 등기죠? 여기 등기 원인이란 말이 뭐야? 원인행위다. 원인은 뭐야? 계약을 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 원인행위다. 알겠죠? 원인이다. 원인이란 말은 계약을 얘기하죠. 계약은 뭐다? 계약을 하면 보존이요? 이전이에요? 이전이죠. 그래서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허무이다. 사자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랑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가 있다. 가등기 어떤 법령이 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법령이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55번. 갑은 그의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했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갑은 그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했죠.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한테 목적물을 이전했다 이 말이죠. 인도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보존은 뭐죠? 필요비. 필요비고요. 보존은요. 계량은 뭐죠? 유익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됐다. 무효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죠. 그럴 때 매수일은 선의인 경우 과실을 수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을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돼 있죠. 선의. 을이 선이다? 그러면 과실 수취. 과실을 취득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잘못이 있어. 잘못. 이때의 과실은 사과, 배 이런 걸 얘기하고 이때의 과실은 잘못을 얘기해.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으면 과실을 취득하는데 잘못이 있으면 손해는 배상해야 돼. 알겠죠? 잘못이 있는데 손해는 배상해. 2번 계약이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됐죠. 여러분 만약에 계약이 해제, 그냥 무효는 무효인데 이 무효가 어떤 무효냐 이 말이죠. 해제로 인해서 무효다 이 말이죠. 해제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의의 매수인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왜 그래요? 왜 여기는 인정되고 여기는 왜 안 되냐 이 말이죠. 알겠죠? 오히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하죠. 선인 경우는 현존이익,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죠. 그런데 여기 계약을 해지하죠. 해지하게 되면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를 반환한다? 전부를 반환해. 전부를 반환해. 이때의 전부는 뭐다? 원물하고 원물하고 원물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가액을 반환하고요. 여기서 과실도 반환해. 과실도 전부 다 반환해. 과실도 반환해. 그러니까요. 계약이 해지가 되면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과실 수취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돼.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선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지만 해제가 된 경우 매수인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뭐를 취득할 수 없다?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과실을 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요? 원상에 보면은 선악불문하고 전부를 반환하니까 이렇게. 자, 3번은요. 을이 비용을 지출한 후 이렇게 돼 있죠. 을이 비용을 지출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잘 봐. 자, 여기 먼저 1번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을 지출하고 자, 2번은요. 커피 나오려고 그래. 자, 2번은요. 1번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을 지출했는데 2번은 뭔다? 여기서 반환하거나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거나 반환 청구.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때요. 비용을 청구해.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여기서 발생해. 비용상환 청구권이 여기서 발생을 해. 여기서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비용상환 청구권이 발생해. 그런데 만약에 비용을 안 준다. 네 번째 안 준다. 그럼 다섯 번째 뭘 한다? 유치권 행사를 해. 이게 이제 순서란 말이야. 이게 순서.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르냐? 우리가 임대차하고 다르. 임대차. 조심해야 돼. 이건 203조. 임대차는 뭐가 된다? 임대차는 필요비하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죠. 필요비는 어떻게 한다? 지출 즉시 청구해. 비용 지출 즉시 청구해. 그런데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또 어떻게 해요? 임대차가 뭐라고? 종료하고 목적물을 뭐라고? 반환하고 몇 개월 있다 청구한다? 6개월 있다 청구를 해. 그런데 203조는 지출했다 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비용상환 청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비용을 지출할 때는 소유자가 갑이었어요. 그런데 반환 청구할 때는 소유자가 누구였냐? 을이었어요. 을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출할 때 비용을 청구 못하죠.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청구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용상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청구하는 거죠. 반환할 때 청구하니까. 그러니까 지출할 때 소유자가 아니고 반환할 때 소유자한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을이 비용을 제출한 후 소유권이 병익에게 이전됐죠. 소유권이 병익에게 이전됐죠. 을은 현재 소유자인 병익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목적물 반환할 때는. 알겠죠? 현재 소유자 병익에게 이렇게.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여기요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말한다.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을 뭐라고 한다? 사용이익을 뭐라고 그래? 과실이죠. 과실. 선의의 을은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번 을이 필요비를 지출하죠. 필요비를 여기 나오잖아. 필요비가 즉시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즉시는 임대차에서는 즉시예요. 그런데 203조에서는 점유권에서는 비용을 지출했다 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사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이해됐어요? 비용사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5번 56번 토지 소유권이죠. 이게 이제요. 이것은 전체로 이제 하나를 제가 만든 것이에요. 토지 소유권이 이제 가끔 시험에 지금 최근에요 자주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자, 물권의 객체인 토지의 일필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뭐다? 지적도 또는 임야도다. 알겠죠? 2번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 실제와 다르게. 면적이요? 그럼 그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표제부의 토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럼 그 등기 소유력이 없다 틀려서 있다 있다. 자, 왜 그러는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요 공간적 범위를 특정한다. 면적이죠. 면적. 이것을 단말로 토지의 면적이죠. 토지의 면적은 뭐로 본다는 거예요? 지적도나 임야도로 보는 것이지 여기 표제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토지 대장으로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면적은 뭐로 보는 것이다? 지적도나 임야도로 본다. 그런데 등기부 표제부의 면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등기부는 무효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 하면 된다? 나중에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3번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다. 실제 면적이 등기부의 표제부에 등재된 것보다 넓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어쩌다 실제는 120인데 등기부는 얼마로 되어 있다? 100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것은 밀수인은 어디를 취득해? 100을 취득해? 120을 취득해? 얼마나 취득한다고? 방금 2번에서 얘기했잖아요. 면적은 표제부의 면적으로 보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다. 지적도나 임야도가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제 면적을 가져간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등기상의 면적과 함께 그 지적을 넘는 면적은 매수인에게 기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번을 이해했으면 3번을 이해해야죠. 알겠죠? 4번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점유 사용하는 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우리가 이러면요 매수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목적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건물을 팔았는데 물건을 을한테 인도를 했는데 이 사람 아직 미등기다 이 말이죠. 미등기에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요? 이 을은 매매라고 하는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고 만약에 을이 그것을 병에게 다시 처분했다. 전득자. 그러면 전득자에게도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5번요.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죠? 담이 없죠? 그러면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죠? 그래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중요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법에 뭐라고 되어 있다?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설치할 수 있다면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은 권리니까 상대방은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자, 57번. 갑과 을은 X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 잘 봐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
이것도 이제 요즘 이제 책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인데요. 자, 먼저 보면 구분적 공유를 다시 또 설명을 해. 자, LH공사. 알죠? 우리는 일 부동산 1등기죠? LH공사. 이렇게 되는데 이 땅이 너무 크죠? 근데 분할을 해. 분할을 해. 자, 분할을 했죠? 이렇게요? 분할을 했어. 분할을 했으면, 그럼 분할의 토지가 몇 개예요? 토지가 몇 개? 2개. 비닐 좀 움직이지 마. 비닐 좀 움직이지 마. 하다가 까먹어. 자요, 분할하죠? 분할하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 토지가 몇 개 됐어? 2개. 그럼 등기가 몇 개? 2개가 돼야 되죠. 이거는 1부동산 1등기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택지를 분양을 해. 분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서 분양해가지고 여기는 갑, 여기는 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등기부가 2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등기부를 그대로 써. 이 등기부를 그대로 써. 1번 LH공사. 알겠죠? 그럼 여러분 2번이죠? 자, 2번요. 갑은 얼마? 3분의 2. 을은 얼마? 3분의 1. 이렇게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지금 됐나요?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갑의 것은 3분의 2고 이건 3분의 1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외부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외부적으로 보면 뭐로 되어 있어? 등기가 공유로 되어 있죠. 외부적으로 보면. 그런데 갑하고라고 내부적으로 보면 뭐가 있죠? 대내관계. 대내관계는 뭐가 되어 있다? 각자가 소유자로 되어 있죠. 각자가 소유자. 이것을 뭐란다? 땅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분할돼서 각자가 소유자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구분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 소유적 뭐라고 한다? 공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됐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여기 됐으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를 뭐라고 한다?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상호 명의 신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여기서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등기를 보니까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는 갑, 여기는 을을 그려야 되는데 필지는 번지수는요 아직 분할은 됐는데 등기가 분할 등기가 안 돼가지고요. 번지수는 100-1번인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가운데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 등기를 보고 3분의 2, 3분의 1이네. 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갑이 3분의 2고 여기 이만큼이 을이 3분의 1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는요, 을이 얼마다? 3분의 1이고 갑이 얼마다? 3분의 2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은 자기 땅의 3분의 1을 을한테, 을은 자기 땅의 3분의 1을 갑한테, 서로가 서로한테 명의를 신탁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걸 상호 명의신탁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없애고 다시 내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을한테 3분의 1만큼 지분 이전 등기, 그 3분의 1의 지분을 이전 등기해달라고 하고요. 을도 갑한테 3분의 2에 대해서 지분을 이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지분 이전 등기라고 그래. 이러면 혹시 오늘 오전반에요 우리가 모의고사 쳤죠? 그때 보면 뭐가 나온다? 동시행 한별권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래서 여기 지분 이전 등기 이것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분 소유적 공유는 만약에 있죠. 뭐가 문제가 되냐? 실제로 이게 다 갑의 것이고 이것은 을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3자 병이요. 제3자 병이 을의 집은 3분의 1을 살라고 그래. 을의 집은 3분의 1을 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전체 땅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 사람이 사게 되면은 전체 지분의 3분의 1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요 이 부분이 을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면 이 부분만 3분의 1을 취득하는 거예요.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땅을 분할했다 해서 무조건 구분소유적 공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하기로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합의가 없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갑의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을의 것인데 만약에 을이 갑의 땅을 침범을 하죠? 그러면 갑이 독자적으로 방해 배제를 청구해요. 그런데 제3자가 이 땅을 침범하죠. 이 땅을, 을의 땅을.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이 땅 전체를 공유로 봐. 그러니까 비록 을의 땅을 병이 침범을 했다 할지라도 을이 병한테 나가러 갈 수 있지만 누구도 나가러 갈 수 있다? 갑도 나가러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땅 위에 갑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된다? 동일하죠. 동일하다가 달라지면 뭐가 성립한다? 법정 지상권.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1번.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구분보물을 어떻게 한다? 단독으로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어. 자기 멋대로 처분해. 자기 멋대로. 특정 부분은 자기 거니까.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하여 을의 방해, 을이 방해하죠?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으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을의 특정 부분, 병은 제3자죠. 제3자가 방해하면 민법의 공유하고 똑같아. 민법에서 공유물에서 보존행위는 각자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명령은 전원의 동의로,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똑같다고.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갑은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갑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 정의요 을의 지분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 토지에 대해서 3분의 1인지 안 그러면 이렇게 이 을의 여기 분할된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취득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냐? 감정 평가를 할 때 이것이 전체의 3분의 1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을의 소유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경매할 때도 그 사실 알고 경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분의 1만 이 부분만 취득하는 것이고 감정평가가 전체 3분의 1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토지의 3분의 1을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봐봐. 지금 갑과 정 사이의 구분소득 관계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경매를 받았냐 이 말이죠. 알겠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뭐라다? 동일하다. 그래서 경매가 됐죠. 경매. 그럼 법정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고 나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진다. 그러면 뭘 취득할 수 있다? 법정 지상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구분소득 공유. 지금 구분소득 공유 관계가요. 나올 수 있는 지분은 다 나와 있어. 아시겠죠? 야, 하나 안 나왔는데 6번 써. 6번 그래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그 하나 써. 이미 뭐가 됐으니까. 이미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58번. 정답, 53번 정답 몇 번이죠? 2번 58번.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법정 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 처분한 것도 허용이 된다. 왜요? 우리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권과 건물의 소유자, 지상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무방하다. 괜찮다. 허용된다. 1번 틀렸죠? 2번 환지죠? 그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안 되는 것 세 가지. 안 되는 것 세 가지. 관습상 법정 지상권 안 되는 거 뭐가 있어? 환지, 또 환매,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뭐를 딱 했는데 혹시 나니까 봤어요? 채권자 취소권.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서 환지 취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강행 규정이고 물권은 양도성이 있고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자, 4번. 분묘 기득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관습법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득권이 인정되죠. 앞으로 이건 2001년 1월 13일 이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득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후는 안 되지만 그 전에 것은 인정이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종전의 관습법은 그대로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인정된다.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죠. 이걸 뭐라 한다? 이거 지금 계속 나오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이 있다. 저당권이 그 뭐다?
여기서 다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다. 이 지상권은 무슨 지상권이다? 담보지상권이다. 이렇게. 이 담보지상권은 이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사용하고 수익은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은 말은 담보지만 피담보 채권이 있다 없다? 피담보 채권이 있어 없어? 피담보 채권은 없다.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의 채권, 이 저당권의 채권이 소멸하죠. 채권이 소멸하면 어떻게 된다? 소멸하면 저당권 소멸하죠. 저당권 소멸하면 동시에 뭐도 소멸한다? 동시에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시겠죠? 동시에 지상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정답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59번 지역권이죠. 민법상 지역권의 전속기간은 30년을 넘지 이미 틀렸어. 지역권은 전속기한이 법에 나와 있잖아. 민법상 지역권의 전속기한은 30년을 넘지 못하다 틀렸다고. 영구무한 그건 가능해. 이건 되는데 이 위에가 틀렸어. 알겠죠? 요역지와 분류하여 지역권만 요역지와 분류해서 양도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역권은 오로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3번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지역권을 취득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 이걸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여기 갑이 요역지죠. 요역지고요. 여기 을이 뭐죠? 승역지죠. 승역지인데요. 여기에 지금 통행 지역권 있죠? 지역권. 그럼 지역권은 뭐를 위해서 존재한다? 요역지. 요역지 소유권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 그러면 지역권도 다시 갑에서 병으로 바뀌어. 이걸 수반성이죠. 수반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다른 물건들은 이전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전 등기가 있어야 되지만 지역권은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전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더라도 이게 키워드죠? 키워드죠? 이전의 효력이 생긴다. 자, 4번은요, 토지 불법점이자. 지역권 나오면 항상 나온 게 불법점이자죠. 자, 불법점이자는 세 가지가 안 된다. 첫 번째는 뭐가 안 된다?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두 번째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돼. 사실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우리가 주의토지 통행권도 있는데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도 있는데 이건 보지 말고 통행지역권하고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행지역권과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과, 알겠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지 못하고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상실하죠.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을 상실하죠. 다른 공유자들을 상실한다. OX, X. 소멸은 쉽게 소멸한다. 어렵게.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 지역권을 상실해야 모두의 지역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 자, 60번은요.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 일부. 봐봐. 항상 일부의 전세권이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일부의 전세권이 나오면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경매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우선 변제권하고. 이 두 가지를 보라고 그랬죠. 경매는 어떻게 한다? 경매는 어디만 경매한다? 일부만 경매해야 돼. 그러면 일부 말고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전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선 변제는 어떻게 한다? 전부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뭐 한다?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전부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 이게 차이가 있는 거라고. 항상 우리가 일부 그러면 경매냐 우선 변제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돼. 1번 갑과 을은 설정행위로 전세권 양도를 금지할 수가 없으므로 틀렸어. 양도를 금지할 수 있어. 전세권은 우리가요 모든 물건은 물권 양도 금지 특약. 양도 금지 특약은 이거 무효예요. 무효. 그냥 무조건 양도를 해. 금지 특약에도 딱 하나 예외가 있어. 뭐? 또 뭐가 있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어요? 알죠? 그것은 유효이다. 등기가 되어 있다. 등기가 됐으면 제3자에게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양도 금지 특약이 되어 있으면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의 전속기한이 만료하죠. 만료하면은 여기 지금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갑은 을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그랬죠. 단독주택. 우리가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어. 왜? 주택이니까. 생각을 해. 지상물은 뭐예요? 땅지죠. 토지 전세권일 때 지상물 매수가 있죠. 토지 전세권일 때. 원래 전세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는데 판례는 토지 전세권의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을 해. 판례는 원래 법에는 없어. 판례는 인정해.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주택이잖아. 주택. 건물이잖아. 건물 전세는 건물은 지상물 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렇게. 3번 갑의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하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용익 물권적 권능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말소 등기를 해야 틀렸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권적 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고, 알겠죠?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 권능의 전세권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4번 갑은 주택 전부에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부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경매는 전부에 대한 경매는 된다 안 된다. 전부에 대한 경매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5번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죠. 그럼 경매를 해야죠. 경매하면 갑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 경매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죠? 2번.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하겠습니다.